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도깨비 가면에 가려진 아름다운 남자. 오늘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국에는 홍안다방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만큼 목숨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흔히 사용되는 미인 방명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중국의 미남으로 거론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홍안방명했다. 생각해보면 이 역시 참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 테니 스트레스도 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고대 중국 4대 미남으로 추대되는 4명 모두 홍안방명을 하였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송호, 서진의 반환과 위계,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남북조 시대 북제의 난능왕이라고 불린 고장공이 있습니다. 난능왕은 후세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남긴 희대의 미남입니다. 그는 전설 혹은 구전되기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 있는 황족이지만 출생이 신비롭게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가족사, 또한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고 용맹했으며 전장에선 늘 도깨비 가면을 쓰고 출전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32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사실 그는 한마디의 말실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사실 이것이 실수인지 잘 모를 정도이지만 말이다. 그것이 아마도 그의 일화 중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후세인들에게 무한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남겼다. 난능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그의 용모는 매우 아름다운 미청년이라는 점.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적군에게 겁을 줄 수 없어서 늘 도깨비 가면을 쓰고 출전했다. 북제의 문양제 고징의 넷째 아들이며 본명은 고숙, 그의 자가 고장공이다. 그는 동위의 대권신이자 북제의 기반을 닦은 승상, 고환의 손자이다. 난능왕은 마치 여성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용모였지만 전장에선 말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야말로 맹장이었다. 특히 목소리마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사서에는 난능왕이 미부인처럼 피부가 하얗다고 나와 있다. 전장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난능왕이 등장하면 다들 그의 미모에 넋이 나가 전투는 뒷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미모가 오히려 독이 되어 난능왕은 가면을 쓰고서야 그의 용맹한 일면을 드러낼 수 있었다. 북제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금룡에서 북주와 전투를 치를 때 형세가 매우 불리해지자 난능왕은 투구를 벗어던지고 분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북제 군대는 북주에 의해 겹겹이 포위당한 채 악정고투를 하고 있었다. 성 위의 북제 군사들은 성 아래 군사들이 누구 편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투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투구를 눌러 쓴 장수가 투구를 벗어던졌다. 그러자 투구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난능왕의 얼굴이 드러났고 병사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서 북주 군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당시 성 아래쪽에 있던 500여 명의 병사들도 난능왕을 따라 북주 군대를 맹공하여 대파했다. 이에 병사들은 노래를 지어 난능왕의 무용담을 칭송했는데, 이것이 난능왕이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는 난능왕 입진곡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능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너무 여성스럽고 아름다워서 적군들이 무시할까봐 일부러 무서운 모습에 가면을 쓰고 출전했다. 사실 일단 가면을 벗고 아름다운 용모를 드러내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아쉽게도 난능왕은 용모도 아름답고 용맹하고 병사들도 자식처럼 아끼고 전공도 무수하게 세워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옛말에 홍한박명이라고 난능왕은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죽게 된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앞선 전투 이후 난능왕은 북제의 후주, 황제 고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북제의 후주 고이는 성격이 매우 유약했다. 그 둘은 망산대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대뜸 고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투구도 없이 그렇게 적진으로 쳐들어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변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걱정하는 투로 물었다. 난능왕은 자신의 사촌인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마음속으로 감동을 했다. 그리곤 이렇게 대답했다. 가사친절 불각수연. 해석하자면 나라의 일이 곧 우리 집안의 일입니다. 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사실 난능왕의 이 말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 마음이 좁고 질투심이 강했던 고이가 보기엔 집안일, 즉 황제 본인의 일이다. 즉 난능왕이 함부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이는 이때부터 병권을 쥐고 있는 난능왕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고 더욱이 난능왕 입진곡이라는 난능왕을 칭송하는 노래까지 널리 퍼져 고이는 역무를 꾀하는 게 아닐까 하며 상당히 불안해했다. 여기서 난능왕의 충신이었던 위상원은 부하의 공이 주인을 떨게 할 정도로 커지면 화를 당할 수 있다며 처신에 만전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위상원은 재물을 탐하는 욕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찌감치 권력에서 물러나라고 권했다. 이렇게 난능왕이 말실수를 한 이후 스스로가 대난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 하지만 결국 황제가 죽으라고 하면 신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인 숙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일부러 계속 조용하게 살며 정계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부러 자신을 죽이며 살았으나 결국 진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고이는 이것을 빌미로 따뜻한 5월 어느 날 사신을 보내어 선물을 하사하였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바로 한 잔의 독주였다. 난능왕은 독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했다. 난능왕은 자신의 정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황상을 모시고 충성을 다했으며 하늘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 독약을 마시게 된단 말인가? 정비는 그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왜 황상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천진한 정비는 이것이 그저 형제간의 한바탕 오해라고 여긴 것이다. 난능왕이 황제에게 부탁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난능왕은 스스로도 잘 알았다. 후주 고이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심지어 얼마 전에 그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노장 율광도 무고하게 궁으로 불려가서 잔인하게 목 졸려 죽지 않았던가. 모든 것을 포기한 난능왕은 내가 더 이상 황상의 얼굴을 무슨 이유로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독주를 마시고 이내 생을 마감하였다. 이렇게 난능왕이 무고하게 해를 입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다. 사실 말 한마디를 실수하여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은 북제 후주 고이의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북제는 유능한 장군이자 희대의 미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대들보를 잃게 됐다. 4년 후 북제는 북주에 의해 멸망했다. 사실상 황실의 구성원들도 거의 모두 도살되었다.
사륙이 난무하는 난세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바다 같다고 한다. 짧은 생애를 살았던 난능왕의 삶은 그 미모 때문에 피바다 속에서 춤을 추는 한 줄기의 매화 향기처럼 사람들의 애간장을 끓게 했다. 비록 난능왕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름과 함께 난능왕 입진곡은 후세에까지 길이 남았다. 그의 인기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란요라고 하는 전통 악극이 만들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인기가 좋아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용모에 능력까지 출중했던 난능왕. 그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